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말고 카메라한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을 되살리는 이비인후원의 양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독 즐거워 보이시네요. 그런가요? 주제가 어떤 거죠? 바로 중풍입니다. 중풍에 다른 말이 있나요? 네, 중풍은 다른 말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중풍이라고 하고, 이제 뇌졸중이라는 의학 용어랑 이제 거의 비슷한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풍은 어떤 건지 한번 쫙 설명 한번 해주신다면? 네, 먼저 중풍은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혀서 뇌 조직에 손상을 입는 질환을 말합니다.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나요? 네, 갑자기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응급실로 내원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네. 병원에 가셨는데 네. 잠깐 손에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는 도중에 풀렸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풀렸으니까 집에 가야지 하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그거를 따로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영어로 TIA라고 해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뇌에 허혈이 발생해서 그런 증상이 발작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뇌에 있는 혈관에 이제 혈전 같은 게, 피딱지 같은 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뇌혈관을 막은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쪽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마비라든지 아니면 발음이 어눌해지는 구음장애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다가 이 혈전이 막고 있던 혈전이 저절로 녹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게 다시 혈액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다시 산소 공급이 재개되면서 그 마비 증상이 스르륵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없어진 건 너무 잘 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조금 일러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뇌경색이 일어난 환자분들의 한 15%에서 30% 정도는 뇌경색이 오기 전에 TIA가 먼저 선행했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뇌경색의 어떻게 보면 경고, 신호라고 인식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TIA가 발생했다면 집으로 가지 마시고 다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막힌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뇌혈관을 막는 그런 혈전을 발생하는 게 보통 심장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심장에서 제대로 뛰어주지 않기 때문에 피가 이렇게 원활하게 가지 않고 중간에 뭉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심장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보기 위해서 심전도 검사 같은 심장 검사를 같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날이 춥잖아요. 네. 그러면 추울 때 더 많이 걸리나요? 그렇죠. 왜냐면 추우면 좁은 혈관들이 더 수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이렇게 넓으면은 이렇게 잘 지나가던 것도 좁아지니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은 따뜻하게 다니시는 게 좋고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목 항상 따뜻하게 목도리 같은 거, 모자 같은 거 꼭 쓰시고 이쪽을 좀 따뜻하게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혈관이 차 도로랑 비슷한 거네요. 그쵸. 8차선은 차가 안 막히고 맞아요. 2차선은 차가 막힐 수밖에 없는. 맞아요. 저 괜찮죠? 네. 비유가 아주. 네. 혹시 그 중풍 관련돼서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중풍은 위험 인자가 되게 다양해요. 조절할 수 없는 거는 뭐 나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고령일수록 위험 인자가 높아지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절할 수 없지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인자들이 여럿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고혈압 아니면 당뇨, 고지혈증 이런 흔한 대사질환들, 흡연이라든지 비만 이런 우리가 특히 더 조절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심방세동 같은 심장질환도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먼저 예방을 해준다면 당연히 뇌졸중도 같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고혈압, 혈압이 높다 하시면은 일시적으로 잠깐 높아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주기적으로 잴 때마다 높다면 당연히 약을 복용해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당뇨나 뭐 고지혈증 아니면 심장질환 같은 것들도 약으로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약이 필요한 정도의 수치라면 당연히 약물 복용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식이 조절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흡연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흡연이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한 2배 정도 높인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2배면 상당히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흡연은 삼가 주시는 게 좋고 조금씩이라도 줄여준다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죠. 역시 양 원장님은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네. 다른 예방도 다 말씀해 주시고 뭐 지식이 많으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비안이 또 이런 음식 같은 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음식 월드컵 했잖아요. 혹시 중풍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항상 환자분들도 음식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왜냐면은 병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몫인 거고 집에서 뭔가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걸 하시고 싶으시니까 음식 조절할 거 있냐, 뭐 조심할 거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들 해주시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위험인자들 있었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비만, 흡연 이런 것들을 먼저 예방을 해야 중풍이 예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의 좋은 음식은 당연히 중풍에도 좋은 음식이고 그런 질환들에 좋지 않은 음식은 당연히 중풍에도 좋지 않은 음식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쉽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은 짠 음식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당뇨 이것도 다들 많이 찾아보셔서 아시더라고요. 흰밥 안 좋다. 밀가루 안 좋다 이런 거 대신 현미라든지 통곡물 이런 거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과일이 이제 우리가 몸에 좋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 과일에는 당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도 적당히 드셔야지 많이 드시면 당뇨에 너무 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일 꼭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은 동물성 지방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고 식물성 지방 예를 들면 올리브유 같은 그런 식물의 씨앗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아니면 생선 같은 거 있죠. 등푸른 생선 이런 거에는 이제 그런 나쁜 지방을 씻어주는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드시거나 아니면 견과류 이런 거에도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포화지방을 조금 청소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챙겨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음식 하나 없나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떤 걸 먹는다보다 어떤 걸 먹지 않는다가 사실 더 중요해요. 그렇죠. 질환에서는. 왜냐면 어떤 걸 먹는다 하면은 그럼 그걸 많이 먹으면 예방이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험한 음식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음식은 골고루 드시는 게 몸에는 좋습니다. 오늘 중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